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동물자유연대에서도 이 유기동물 실태조사 하시죠? 어떠세요? 네, 저희가 그 매년 정부가 집계한 그 유기동물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내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약 11만 2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고요. 한동안 이제 많은 민간단체들이 그 많이 노력을 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유기동물의 수가 줄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8만 마리대로 이제 줄기도 했었는데 그 2015년 이후 2016년 계속 이제 뭔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붐이 나면서 2019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최근 들어서 11만 마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2015년 그 오간에 뭐 유기동물이 8만 마리, 네. 8만 마리였는데 예, 예. 11만 마리가 넘었다면 상당히 늘어난 건데 네네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반려동물을 너무 좀 그 환상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정말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반려동물한테는 내가 평생을 같이 한 15년에서 20년을 같이 하고 그 사이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각오하고 키워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제 키울 때 그런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좀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호기심이라든가 그 욕구, 이제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분양을 받다 보니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포기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유기동물의 추세 중에 마당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개들 이제 마당에서 줄 묶어 키우고 아니면 풀어놓고 키우고 했던 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번식하면서 이제 유기견화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면 이제 그 시군구에 그 우리 사람 주민등록증 이렇게 주민등록 등록하듯이 그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호자 정보, 견종, 나이 뭐 이런 걸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식표를 그 부착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등록제에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인식표를 목걸이형으로 부착만 하면 이걸 떼서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체 인식형으로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의무화해서 보호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등록제를 좀 더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점점 더 늘어나는 동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급한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이후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났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어떤 반려동물 키우는 붐의 일환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버려지는 동물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동물을 너무 쉽게 사고 파는 이런 환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을 이제 분양받거나 입양할 때는 일정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그 만들어져서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당개의 문제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품종견에 비해서 경기도만 해도 품종견에 비해서 그 혼혈견들의 유기견이 약 2.5배에서 3배 정도로 많아요. 이거는 마당개를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마당개 중성화 수술 같은 이런 정책들이 지금 조금씩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이게 유기동물 문제 우리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했으니까 이제 10년 됐습니다. 이게 해보시면서 직접 지자체가 직행하는 경우에 어떤 장점들이 좀 있었던 겁니까? 예, 뭐 동물보호센터로 운영하면서 장점도 있는데 이제 먼저 유기동물
조 대표님 말씀하신 걸 저도 이제 첨부로 하자면 우리 시가 연간 유기동물이 1,000마리 정도 저희가 입소를 합니다. 이제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올해는 비슷한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근데 이제 이 입소하는 동물들의 그 80% 정도가 그 믹스견입니다. 믹스견이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출처가 그 농촌 지역, 비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도시 지역,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근본 발생지가 그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마당개들, 실외견들에 대한 이 관리를 잘해야 거기서 발생하는 발생비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듯이 중성화 시술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방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찾아가서 직접 중성화 시술을 시켜주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 등록제를 외곽 지역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곽 지역의 동물 보호 등록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광견병 접종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도 반드시 동물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등,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 보호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시행해서 등록도 하게 하고 중성화 시술도 많게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유기견 발생을 좀 줄이자. 이것이 저희 우리 고양시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조혜경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기동물들을 뭐 입양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캠페인들도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들이 그 입양에 집중해가지고 많이 구조화 입양 이런 시스템 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그 지자체 보호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타깝게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자체 보호소거든요. 그런 안락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활동가라든가 풀뿌리 단체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려동물들을 입양한 뒤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 체계는 지금 잘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간 단체는 대부분 다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입양 간 그 아이들의 소식을 계속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할 때 보호소에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최종적으로 이제 몇 단계의 입양 심사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집으로 방문해서 데려다 주면서 그동안 인터뷰했던 내용하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이해한테 적합한지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이후에도 계속 잘 있는지는 점검을 하는데 그 많은 동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랜덤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2년 이내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소식을 받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양육자의 충분한 자격 증명, 뭐 관리 책임 강화 이런 것들이 뭐 시급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소장님,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 키우는 사람의 의식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좀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시의 모든 이제 반려동물 정책이 곧 이제 반려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 대한 정책이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은 이제 뭐 반려인들의 책임의식, 높은 책임의식 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비반려인들도 또 그에 따르는 그 동물을 보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감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매년 이제 반려동물 문화 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5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 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제 패티켓 교육을 이제 좀 널리 좀 활성화시키고 또 주로 이제 또 학교도 찾아가고 또 이 단체의 모임에도 가서 이러한 그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이제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시키고 또 교재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그 의식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